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오늘 뭐 새벽녘부터 지금까지 이제 뉴스를 찾고 뭐 이슈거리를 찾고 차트를 찾으면서 몇 가지 이제 중요한 걸 발견한 게 있고, 관련된 거는 첫 번째 이제 구글하고 관련된 거 여기 나와 있듯이, 그리고 두 번째는 블랙락이라고 레리 핑크라는 분이 이제 CEO로 계신 전 세계 최대 헤지펀드 사거든요. 근데 사실은 가상자산 시장하고 주식 시장하고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자산 시장하고 밀접하게 관련 있는 거에 관해서 그분이 이제 언급하신 내용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 그걸 보시면 되고, 어쨌든 뭐 큰 굵직굵직한 뉴스 중에 모순되는 게 몇 개 있다. 근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이제 보여드리려고요. 자, 첫 번째는 사실은 오늘 영상에서 아마 제일 중요할 수도 있는데, 2018년에 이제 폭락 장세가 오면서 구글에서 그 가상자산 시장하고 관련된 거래소 코인드락에 관해서 전면적으로 광고를 중단을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뭐라고 이제 코인텔레그래프에 발표가 났냐면, 앞으로 8월 3일부터, 자 보세요. 8월 3일부터 미국인을 대상으로 크립토커런시 익스체인지, 그러니까 거래소 및 지갑을 제공하는 광고주는 다음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구글의 인증을 받은 경우 해당 제품 및 서비스를 광고할 수가 있습니다. 라는 얘기가 나와요. 저한테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뉴스로 다가왔거든요. 자, 구글은 이미 무엇을 알고 있을까요? 이게 그냥 광고비 받아서 좋다, 이런 의미에서 광고를 하겠다고 얘기를 해줬을까요? 3년 동안 광고를 중지했었는데, 3년 동안 광고를 폐지했었는데, 저는 분명히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중요한 건 그렇게 광고를 하려면 거래소가 됐든 뭐 지갑 회사가 됐든 핀센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돼요. 송금인으로서 적어도 하나의 주 또는 연방정부 또는 주 공인, 은행 법인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만 이제 광고를 할 수 있다. 그런 회사들만, 예를 들어서 뭐 앵커리지라든가 팍소스와 같이. 그래서 이거는 엄청나게 이제 중요한 뉴스예요. 우리가 바라는 불장으로 가는데 거기다 이제 어떻게 보면 신나를 부어주는, 휘발유를 부어주는 그런 격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토큰포스트에서 여기 나와 있는 거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암호화폐에 투자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근데 제가 이걸 보고 되게 놀랬거든요. 저는 신규로 투자하신 분들이 이렇게 많은지는 몰랐어요. 6개월 미만,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6개월 미만이 53%예요. 그러니까 올 초에 들어오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투자자 중에 반 정도 되는 거고, 2년에서 3년 되신 분이 6.1%, 그리고 3년 이상 된 사람들이 25.21%. 그래서 2년에서 3년 된 사람, 3년 이상 된 사람이 31%,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는 그 정도 되고, 신규 투자자분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53.38%인데, 제가 한 가지만 예측해 볼까요? 만약에 이번 달에 조금 이제 이번 달 보름까지 상승 기조를 좀 어느 정도 타거나 아니면 상승할 것 같이 하다가 여기서 조금 내리 깔잖아요. 시세를 어느 정도 마이너스로 확 까잖아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신규 투자자분들 있죠. 이분들 중에 최소 아무리 못해도 50% 이상은 손절하고 나가요. 분명히. 어쨌든 그런 장세를 제가 보기에는 6월달에 좀 주지 않을까 한편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분들이야 뭐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려니 할 테고, 어쨌건 뭐 각자의 각자 판단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골이 깊으면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악재 뉴스를 던지면 또 이상하리만치 모순되는 뉴스를 던지고, 항상 이 시장은 그래 왔거든요. 그리고 현재 투자 금액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되게 작다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좀 많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17.34인데 5천만 원 이상이 20% 미만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제가 보니까 뭐 금액대가 그렇게 많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비트코인이 예를 들어서 뭐 1억을 넘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매일매일 보는 뭐 신문이나 아니면 TV에서 예를 들어서 뭐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또 코인으로 얼마 돈 벌었다 이런 얘기를 뭐 나오기 시작하면 또다시 이제 대출 받아가지고 조금 돈을 많이 끌고 와서 코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겠죠. 그리고 1억에서 3억 미만이 52.56%. 그래서 2021년 연말 비트코인 개당 가격. 저는 1억에서 2억 정도, 2억 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렇게 나와 있네요. 그리고 5천만 원에서 1억 미만이 39.57%.
그래서 부정적이게 보시는 분들도 되게 많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오늘 뉴스를 말씀드리면서 뉴스라는 게 미디어가 사실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도 있고 사실 사람들을 한쪽 방향으로 몰아가는 게 없잖아 있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국내 언론사가 주체가 돼서 그런 게 아니라 해외 외신에서 누군가가 그런 뉴스를 뿌리겠죠. 뭐 국내 매스컴들은 그거를 그대로 이제 전파해 뭐 그대로 이제 그냥 사람들한테 알려줄 뿐이고. 자, 여기 보시면 중국 가상화폐 뿌리 뽑는다. 이게 2021년 5월 20일 날 채굴장 빌려준 땅 주인까지 처벌. 이때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아마 폭락을 했을 거예요. 갑자기 막 40% 폭락을 하고 막 그랬었을 거예요. 자, 엄청나게 안 좋은 악재 뉴스죠. 근데 5월 31일 날, 그러니까 바로 얼마 며칠 전에 나온 뉴스죠. 중국 비트코인 채굴의 성지, 신장은 단속 못한다. 왜? 공산당 빠른 경제 발전 위에 비트코인 채굴 눈 감아줘. 전 세계 비트코인 30%가 중국 신장에서 채굴된다. 전 세계 비트코인 채굴량의 제가 알기로 50에서 60% 이내가 중국에서 채굴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30%면 거의 과반수 이상이에요. 그럼 이 뉴스가 사실 모순이 있다는 거죠. 사실 이 뉴스에는 모순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기사의 또 문장을 보면 우리가 왜 모순이라고 생각하면 중국 공산당은 이미 알고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산당은 신장의 독립 세력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빠른 경제 발전을 달성해야 한다. 라고 여기 나와 있죠. 빠른 경제 발전을 달성해야 한다. 돈이 될 거다. 경제 발전을 줄 거다. 채굴 산업을 확장시키면, 금지하지 않으면 이라는 걸 공산당이 알고 있다는 문장이 여기 나와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중국 공산당과 시진핑 주석의 최우선 과제는 비트코인 채굴 단속보다는 신장 지역의 빈곤을 타파하는 것이다. 그러면 중국이라는 나라가 지금보다 GDP, GNP를 더 올리려면 채굴 산업이나 가상자산 시장을 죽이면 안 된다는 게 핵심 키워드로 기준점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모순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미디어에 선동당해서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그럴 필요가 절대 없다는 거죠. 항상 내가 중심을 잡아야 돼요. 투자를 할 땐. 그래서 어쨌든 뭐 미디어라는 게 사실 그렇거든요. 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뭐 저 이제 필터링을 하면서 항상 그렇게 미디어를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사실 뭐 태어날 때부터 한 국가에 종속돼서 한 국가에서 한 지역에서 제한적인 사람들만 만나고 그러다 보면 생각이 제한적이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미디어도 마찬가지야. 미디어에서 여러 언론사에서 여러 논설 주간이 여러 기자들이 비슷한 얘기를 비슷한 단어를 동시화해서 지속적으로 한 기간 동안 계속 어필을 하면 그게 사실이 돼버려요. 그리고 사람들 뇌리 속에 그 단어가 완전히 뇌리에 박혀버리죠. 직인이 찍혀버리죠. 한국이 헬조선이다. 한국 떠나야 된다.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실례로 들면 저는 뭐 유럽에도 있었고 유럽권에도 갔었고 뭐 동남아도 마찬가지 뭐 북미 뭐 이런데 뭐 하여튼 그런데도 조금씩 가보고 오세아니아 뭐 호주에도 좀 있었고 이랬으면서 근무를 하면서 이제 있어 봤는데 제가 이제 마지막에 느낀 결론은 뭐냐면 한국은 헬조선이 아니에요. 한국이 제일 살기 편해요. 제가 알기로는 재미난 거리도 많고 인터넷도 요 근래 들어서는 좀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잖아요. 인터넷도 제일 빠르고 뭐 하여튼 재미난 오락거리도 있고 뭐 배달 음식 뭐 배달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뭐 즐길 거리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해외는 해가 딱 져서 일정 시간이 저녁 시간 딱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때서부터는 바깥 출입을 사람들이 많이 안 가요. 어른들은 펍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맥주 한두 잔 마시고 뭐 춤추고 즐기고 요런 게 다이긴 하지만 그게 다예요. 거기서 끝이에요. 근데 한국은 조금 많이 틀리죠. 그래서 어쨌건 아마 코인으로 돈 벌면 난 이민 가야지 헬조선 떠나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앞으로 흐름이 아마 동아시아 쪽으로 아마 웨스턴에서 동아시아 쪽으로 재편될 확률이 높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파르게 늘어나는 쿠팡 매출과 영업 손실 이게 예전 거거든요.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이때 2018년 여름에 제가 유튜브를 시작을 했는데 이때 제가 쿠팡을 엄청나게 옹호를 많이 했었어요. 각 매스미디어는 다 쿠팡 망한다, 쿠팡 적자다, 그리고
대중 여론 자체도 쿠팡에 관해서 안 좋은 뉴스, 안 좋은 인식이 되게 많았어요. 저에 관해서 비아냥거리는 사람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지금 현재 쿠팡의 위상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갔나요? 미국의 주식시장에 IPO가 됐고, 그리고 향후에 쿠팡이 얘기하는 게 과연 어디까지 현실로 될지, 그 이후에 어떤 그림을 손정희 회장이 그릴지, 그것도 한번 지켜보세요. 어쨌건 2018년에 저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 지금도 제가 코인에 관해서 얘기를 하면, 무슨 제가 얘기했었던 그런 코인들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 조금 떨어지면 그러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뭐 지켜보세요. 쭉 끝까지. 그리고 되게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어저께랑 그저께 조금 코인이 떨어져. 거기다가 그레이스케 자산운용사에서 코인을 매도하고 있다. 뭐 이런 뉴스가 또 나와요. 어딘가에서. 비트코인을 뭐 마이너스 143개, 뭐 이더리움을 마이너스 866개, 이더리움 클래식을 뭐 하루 동안에 4068개 정리했다. 라이트코인을 마이너스 164개, 비트코인 캐시를 마이너스 80개, 호라이젠을 마이너스 166개, 지캐시를 마이너스 90개, 뭐 마나코인을 마이너스 4835개. 이게 이 사람들 가지고 있는 비중 중에 큰 비중은 아니에요. 그리고 30일 동안 1144개를 정리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수수료일 수도 있는 거고, 그건 모르죠. 이 사람들의 장기적인 플랜에서 조금 미온적으로 조절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개인이 봤을 때는 엄청난 양일 수도 있지만 이 사람들이 투자한 액수 중에는 사실 되게 미온적인 거예요. 이더리움 클래식 볼까요? 자, 32,581개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한 명의 개인이 이더리움 클래식을 10,000개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10,000개면은 얼마야? 이게 예를 들어서 20만 원일 대로 계산해봐요. 그러면 얼마일까요? 그게 10,000개를 해봐요. 10,000개를 해봐야 얼마 안 해요. 그렇게 해봐야. 자, 어쨌든 그렇고 5,000개에 20만 원이면 얼마야? 50, 10억인가요? 예. 그러니까 어쨌건 그렇다는 거죠. 개인도 주무를 수 있는 뭐 어떤 그런 거를 하루 동안 팔았다고 해서 이 코인이 망했다? 그래서 뭐 그레이스케 자산운용사가 이제 슬슬 빠져나가기 시작한다? 3년간의 하락장이다? 글쎄요. 이걸 보고 그렇게 그냥 단적으로 그냥 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요? 이게 이 사람들한테 30일 동안 판매한 양이 그렇게 클까요? 이걸로 전체적인 기조를 우리가 다 상황 예측을 할 수 있을까요? 호라이젠 코인 마이너스 166개 하루 동안에, 자 30일 동안에 마이너스 1326개.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라고 이제 전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안 좋은 지표가 나오거나 아니면 코인 가격이 안 올라가면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3년간의 하락장 시작이다 라고 댓글에 또 쓰세요. 3년간의 하락장 시작이다. 3년간의 하락장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면 코인 투자할 필요가 없죠. 뭐하러 투자를 해요? 뭐 앞으로 금리 인상된다, 테이퍼링 된다, 주식시장 폭망한다, 3년간의 뭐 코인 시장 3년간의 하락장 시장이다, 실체가 없다. 제가 늘상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투자할 필요가 없는 거고, 내가 확신할 만큼, 내가 500만 원 넣지만 확신하면 500만 원만 투자하면 돼요. 더 이상 뭐하러 많이 투자를 해요. 그리고 블룸버그의 블랙락 CEO인 레리 핑크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빅쇼크 가능성이라고 이 얘기가 나와요. 이 헤드라인만 딱 보면 우리가 되게 부정적인 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기사 내용을 보면 우리가 왜 코인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버블이 엄청나게 낄 수밖에 없는지에 관해서 나와요. 그리고 정확히 레리 핑크 이분이 정책에 관해서, 모순점에 관해서 딱 정확히 결론 지어서 말씀하시거든요. 이분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블랙락이 최고 경영자인 레리 핑크는 투자자들이 인플레이션의 급등 가능성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 얘기만 딱 보면 이제 테이퍼링 들어가고 금리 인상 들어가서 이제 인플레이션 막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렇게 들어가니까 망할 거다. 그런 얘기라고 이제 추측을 하지만 기사 내용을 보면 올해 목재와 철강을 포함한 제품 가격이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 상승에 대한 우려가 이미 미국 시장에 스며들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주택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뭐 중국 철근이나 뭐 원자재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올라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사실 지지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한국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동일하게 마찬가지라는 거죠. 미국도 마찬가지로 목재와 철강이 다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 상승했다. 근데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운용사를 운영하고 있는 레리 핑크는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경우 중앙은행이 정책을 재평가해야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연방준비은행은 단기적으로 금리를 0%에 가깝게 유지하기로 약속했으며 그 수준 아래로 떨어진 기간을 보충하기 위해 목표 2% 이상의 인플레이션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거는 제 뉴스를 보신 분들 아마 아시겠지만 자넷 옐런이라든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지속적으로 이거는 반복해서 말을 했었죠. 계속해서. 근데 중요한 게 FED가 그것을 재고한다면 별도의 재정 부양책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핑크는 말한다. 재고한다면이 다시 한번 계산해서 한다면 얘기를 바꿀 거다. 말 바꾸기를 할 거다. 그런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1.7조 달러의 인프라 지출 계획을 포함하여 미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추가 조치 제안을 했습니다. 라고 여기 나오죠. 근데 이게 모순이죠. 모순이라는 거예요. 이 정책이 모순이라는 거예요. 연준 의장은 테이퍼링이 어쩌느니 금리 인상이 어쩌느니 얘기를 하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옆에서 경기 부양책, 재난지원금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거야. 그 마지막에 그것이 우리가 이 거대한 재정 부양책을 수행하는 동시에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매우 이상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제가 오늘 찾은 문장 중에 핵심이에요. 모순이에요. 자, 중앙은행에서는 테이퍼링 한다. 금리 인상하겠다라고 협박을 하는데 각국 대통령들은 재난지원금이 어쩌느니 코로나 타개 경제 부양이 어쩌느니 이런 얘기를 해. 여기서 모순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야. 재난지원금 주겠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실제로 지금 집단 면역이 되기 전에. 그래서 휴가철에 재난지원금이 풀린다. 그러면 30, 40대, 20대, 30대, 40대가 여기저기 많이 왔다 갔다 한다. 근데 그분들 중에 주사를 안 맞은 사람들이 더 많을 확률이 높다. 그러면 이게 좀 확장되는 시즌이 올 가을에서 시작돼서 겨울이 정점으로 이루지 않을까. 그리고 그걸 빌미로 해서 재정 부양책을 엄청나게 쏟아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 중에 하나예요. 어쨌건 근데 금리 인상에 관해서 모순이라는 거죠. 이 재정 부양책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 전체적인 올해 하반기까지, 지금서부터 6월달은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건 뭐냐면, 요 며칠 사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라갈 듯 하다가 또 내려가고, 올라갈 듯 하다가 내려가고, 계속 그랬어요. 저는 6월달은 그냥 줬다 뺏는, 그냥 재미없는 시장이 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생각하는 상승 기조가 가파라지는 거는, 자, 7월달, 8월달, 9월달, 7월달, 8월달, 9월달, 그리고 9월달까지 9월달이 아마 가장 거세게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 생각하고, 이거를 누가 차트를 그렸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랑 워낙 비슷해서 그냥 제가 이걸 캡처를 했어요. 이분이 아마 제가 기억을 지금 못하는데 카파 뭐라고 하던데 아이디가. 근데 어쨌건 그리고 나서 10월 달에 좀 하락을 많이 할 거다. 조정이 다시 많이 들어갈 거다. 그리고 나서 11월 달하고 12월 달에 다시 한번 상승을 한다. 저는 만약에 트레이딩 계획을 잡는다면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잡을 거거든요. 제가 그래서 현금화를 하려는 어떤 그 시기가 9월달 중순에서 9월달 말 이때가 아마 가장 많이 할 확률이 높고, 그래서 10월달은 좀 쉬어가는 시즌이 되지 않을까. 한 달 동안은. 이제 한편으로 그렇게 이거는 어디까지는 이제 개인적인 추론이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면 돼요. 참고만 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마지막에 뉴스는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이 스탠다드 차타드가 영국 및 유럽 기관 및 기업 고객을 위한 암호화 자산 중개 및 교환 플랫폼을 실시를 한다. 그래서 브로커리지로 등극을 한다. 여기 나와 있죠. 유럽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 기관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는 다음에 개인한테 상품을 팔 수 있는 그런 게 나오기 시작을 할 거라는 거죠. 지금은 기관이 매집하고 있는 단계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ETF가 나오고 실제로 기관들이 합법적으로 거래를 하기 시작하면 유동성이 엄청나게 많이 코인 시장에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긴가 민가일 때 보통 대중들은 투자를 안 해요. 미디어에서 선동을 하고 내가 확신하는 불장이다라는 가격대까지 와야
그때 가서야 사람들이 많이 투자를 많이 해요. 긴가민가 할 때는 폭락할까봐 겁나서 투자를 못하고. 차라리 그럴 때는 하락할 때마다, 프리미엄이 까질 때마다 그냥 분할 매수로 적극적으로 임하면 되고, 프리미엄이 또 높아지면 또 팔고, 뭐 6월달은 하여튼 저는 단기적으로 그냥 단기 매매가 낫지 않을까 한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냥 줬다 뺏는 시장이기 때문에. 자, 어쨌든 우리가 바라는 3분기, 4분기 시장을 기대를 하면서 뭐 인내를 하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는 뭐 방법이 있나요? 뭐 우리가 주체가 돼서 움직이는 시장이 아닌데. 자, 지금까지 찰리브랑이었고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번 방송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